자, 합시다. 불목인데 빨리 가야지. 갑니다. 좀 너무 앞으로 왔나? 너무 도전적이야? 좀 뒤로 가. 거미 스마일 있네. 약간 올릴까, 상악?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턱턱 박사 박재봉 원장입니다. 양악수술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것 중에 하나, 합주기, 살처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양악수술이랑 윤곽수술은 골막, 근육, 살, 지방 이런 것들을 박리해서 분리시켜 놓고 뼈를 이제 잘라서 움직이는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큼 볼륨이 비게 되고 처짐이나 혹은 늘어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좀 막기는 하지만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요. 수술로 얼굴을 작게 만들고 싶어서 뒤로 넣고 많이 돌리고 해서 턱을 막 작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합주기 인매가 되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고 또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살처짐의 경우는 유독 많으신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평소에 피부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적다. 또한 과체중이신 분들은 마르신 분들에 비해서 중력의 영향을 볼륨이 많이 받기 때문에 당연히 더 처질 수밖에 없겠죠. 원장님, 저 살을 빼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으시면 보통은 제가 평균 체중 정도면 괜찮지만 조금 과체중이신 분들은 당연히 살을 빼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처짐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유리하니까 살을 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컴플렉스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번 기회에 다 날려버리고 싶고,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즘 동양권에서는 당연히 얼굴을 좀 작게 만드는 게 유행이잖아요. 뼈를, 윤곽선을 좀 절제를 하거나 이러다 보면은 겉에 싸고 있는 건 그대로 있는데 안에 볼륨이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남은 볼륨들이 중력에 의해서 처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위로 올려서 꼬맨다고 해도 너무 올려서 꼬매면 얘네들끼리 뭉쳐버리고 그냥 놔두면 다 처져버리고 딜레마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주로 수술을 하는 부위인 광대, 양악수술, 또 사각턱 수술, 턱끝 수술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많이 절제하게 되면 여기도 살이 많이 처지겠죠. 다행히 우리가 이렇게 씹을 때 여기 광대랑 여기 근육 있잖아요. 이 근육이 계속 수축을 하면서 붓기도 많이 빠지고 처지는 거를 많이 막아줘요. 하지만 얼굴을 작게 하기 위해서 여기 또 턱끝을 너무 줄이는 경우도 얘네 다 어디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절제하는 것은 삼가하는 게 좋다. 양악 수술을 했을 때 윗턱과 아래턱을 전체적으로 뒤로 많이 집어넣으면 얘는 흘러내리겠죠. 이런 부분도 수술 계획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사실 뭐 수술을 아무리 잘하고 계획을 잘 세우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선천적으로 이제 인중의 길이가 많이 긴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수술 전 검사를 할 때 제가 그런 부분까지 잘 파악을 하고 치료 계획을 잘 세워서 환자분이 원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합의하에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중요시 생각하는 것이 3D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우리가 실시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넣었을 때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렇게 하면 합축이 되네 라는 걸 보여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수술 전에 환자분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더 좋은 치료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 내가 친구들이랑 만든 거 알죠? 네. 이거 수술과 연관돼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냥 노화의 하나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술할 때 턱을 너무 안쪽으로 집어넣어도 이렇게 이제 생깁니다. 살처짐과 노화, 그리고 수술 시에 이런 쪽에서 인대를 너무 많이 이제 박리를 하게 되면 그 살이 그대로 떨어지면서 팔자주름이 깊어지거나 턱을 많이 넣으면 마리오네 주름이 조금 많이 생기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수술 계획할 때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수술 중에도 너무 많이 그쪽을 박리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수술 이후에 나중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는 노화의 한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 방법과 기술을 이용해서 근본적으로 그러한 인매가 나타나지 않도록 수립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살처짐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술적인 기법이 중요합니다. 수술을 할 때 박리하는 면적을 최소한으로 해서 처짐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모든 기구를 다루고 환자 수술을 진행해서 출혈 혹은 붓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수술이 끝난 다음에 골막이나 근육, 살 등을 최대한 원래 위치로 끌어올려서 온전하게 잘 꼬매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병원에서는 더 많이 붓지 않도록 쓰고 있는 약들을 통해서 환자분의 붓기를 최소화하는 방식이 중요하고, 수술 후에도 환자분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더 이상 많이 붓지 않고 늘어지지 않도록 같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압수술이나 윤곽수술을 하면 결국에 입 안으로 수술을 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먹는 것을 너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양 섭취를 너무 안 하면 갑자기 살이 확 빠지거든요. 피부에 탄력도 없어지고 이러면서 피부 자체가 조금 처지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많이 힘드시더라도 수분으로 된 영양분, 그리고 점점점 미음이나 죽이나 이런 영양분들을 섭취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체중 감소가 확 오지 않도록 영양 섭취는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합주기 인매나 살처짐 등이 오지 않기 위해서 의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고 환자분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환자분과 의사 사이에서 너무 과한 수술 계획 때문에 살처짐이나 합주기 인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상담 후에 미용적으로 치료 계획을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구강암면외과 전문의 덕덕박사 박재봉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